자, 보자. 메이크업. 메이크업. 자, 유니셀이라는 표현이 있죠. 유니셀의 중요한 기하학적 특징은 반복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유니셀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하학적으로 점과 선과 면을 공유해야 돼요. 공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유니셀이 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유니셀이 요거 옆에 바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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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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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게 X축, Y축, Z축으로 무한히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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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유니셀을 잡을 때 어떤 유니셀을 잡은 다음 유니셀을 떨어뜨려 똑같은 모양이 있다라고 뭐냐면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로 유니셀이 아니에요. 유니셀을 잡으려면 반드시 유니셀은 어떤 유니셀과 그 다음 유니셀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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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유니셀은 반드시 서로 뭐로 일치가 가능하냐면 평행이동. 이 유니셀에 그 다음 유니셀이 붙어 있을 때 그 붙어 있는 유니셀에 대해서 얘를 정확하게 평행이동하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100% 일치해야 돼요. 알겠죠? 이때 반드시 평행이동만 허용되고 얘를 반전한다거나 회전한다거나는 절대로 그 뭐냐면은 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평행이동을 통해서만 유니셀 길이는 동일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꼭 외워둬야 되는 유니셀 몇 개 중에 첫 번째 심플 큐빅. 우리말 번역은 뭐죠? 단순히빵. 단순이빵이라고 하죠. 단순이빵. 자, 어떻게 된 거냐?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내가 보조선을 그려 놓은 거는 큐빅이라고 하겠습니다. 큐빅 우리말로? 큐빅. 우리말로? 큐빅. 정육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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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약해서. 한글도 약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정육면체.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장난감 큐브라고 하잖아요. 네. 큐브의 형용사형. 큐빅. 그래서 정육면체, 정육면체의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이제 틀을 그려놓고 여기에 어떤 물질이 어떤 것이 여기 꼭지점에만 들어찹니다. 그럼 이 꼭지점에 들어찬 이 녀석은 그냥 공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떤 공. 그 다음에 원자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분자여도 되고요. 사실 뭐건 상관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커다란 공이라고 해도 되고 조그만 원자라고 해도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 똑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심플 큐빅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공 하나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이 심플 큐빅은 이 한 변 길이가 2R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R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R이면 사실 요공하고 요공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접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칠판에다가 공 두 개가 접하는 걸 예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접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무게 중심만 위치를 표시한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가 2R이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반지름 여기다 써야 되겠다. 여기에서 첫 번째 1. 배위수라는 컨셉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배위수 영어로? 베이스 영어로요? 예. 코올디네이션 넘버라고 합니다. 진짜 처음 들어. 그래요? 굳이 왜 영어로 쓰느냐? 줄임말을 쓰기 때문에 이 영어를 언급한 거예요. CN이라고. 예. 그래서 앞으로 베이스를 CN 이렇게 줄여 쓰거든요. 그게 이 코디네이션 넘버에서 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그 베이스 코디네이션 넘버가 뭐냐? 베이스가 뭐예요? 베이스 그 한 공에 가장 인접한 공의 개수. 그렇죠. 바로 어떤 공에 접이란 말이죠. 접이란 말 알죠? 접해 있는 다른 공의 개수. 요거를 베이스라고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 접해 있는 거.
즉 얘를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딱딱한 강체 구. 강체란 말은 써요? 강체? 강체요? 예, 그러니까 힘을 줘도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걸 강체라고 하거든요. 물리학에서 모델링 할 때 쓰는 모든 물체들이 다 강체죠. 뭐 회전 운동이나 뭐 할 때. 그래서 얘도 강체구라고 할 때 얘하고 얘가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다른 공들의 개수를 배위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배위수가 얼마? 6이 된다는 거 알겠죠? 자,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공에 대해서 접해 있는 다른 공이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니셀이라는 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다음 유니셀이 여기에서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다음 유니셀에 의해 또 다른 공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접하는 거지. 됐죠? 논리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말 번역도 딱히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 용어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되게 책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채움 비율 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뭐 필링 팩터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뭐 엄밀한 의미는 일종의 부피 밀도예요.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가 딱히 없어서 여러 가지로 쓰는데 수식을 보면 뭔지 금방 알 거예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유니셀 부피분에 채워진 구의 부피. 이 비율을 채움 비율, 뭐 필링 팩터, 부피 밀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유니셀은 큐빅으로 잡았죠. 정육면체인데 안에 들어있는 건 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을 따닥따닥 붙여놔도 중간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꼭지점에 들어가는 것이 100% 무게중심이 이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공이 100%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 얼마만 안으로 포함된다? 8분의 1만 포함된다 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알 수 있는 건 자, 유니셀 내 공 개수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8분의 1짜리가 8개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9 하나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3분의 4. 3분의 4 파이 r 3승. 그런데 그런 공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요 한 개를 여기다가 한 개. 자, 그리고 유니셀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2r에 3승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느냐?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외워요. 외워요. 왜 외우느냐? 계산 실수를 줄이려고. 그래서 계산 실수를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데이터를 외워요. 외워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외우고 그 외운 데이터를 토대로 비례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해져요. 비례식. 외운 데이터를 통해서 비례식을 활용하는 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제 물리 데이터를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기체의 밀도는? 기체의 밀도. 이 툭 누르면 얼마예요? 1. 단위는? 센티미터 세제곱. 그램 퍼 리터예요.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대략 이 정도예요. 좀 커봐야 아주 고밀도래 봐야 10 요 사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큰가요? 근데 그 보통 수치가 1이 많고 1과 14니까 뭐 2나 3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막 100 나왔다. 그럼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작다. 그럼 또 틀린 거죠.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외워 놓으면 그 문제들에서 내가 계산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 좀 종종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얘 같은 경우 6분의 파이고 6분의 파이에다가 100을 곱하면 대략 54% 정도가 될 거예요.
54% 아니 52%. 그러면 이 녀석 나머지 48%는 뭐라는 얘기죠? 이어 있다. 는 그야말로 진공이에요. 요게 심플 큐빅의 어떤 기하학적 구조다. 됐죠? 됐죠? 자, 그다음 지우다. 제가 지울게요. 이 지우자. 이 지우자. 재활용. 자, 두 번째는 이 보디 센터드 큐빅. 자, 우리말 번역은 최신입방. 자, 줄여서 뭐라고 쓴다? BCC. 그래서 BCC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역시나 큐빅을 준비하고요. 공이 됐건 어떤 물질이 됐건 배치를 하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유니셀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는 이 공들 있잖아요. 이 공들이 다 똑같은 공들이에요. 물리적으로 하나라도 다르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는 지금 이건 심플 큐빅이었잖아요. 근데 요걸 빼고 다른 공을 여기 뭐 예를 들면은 다 A인데 얘를 빼고 B를 넣었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심플 큐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일한 공들의 배열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바디 센터드 큐빅은 자, 이게 정육면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각선이 있을 수 있겠죠. 3차원 대각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3차원 대각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3차원 대각선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놈하고 요 놈에 3차원 대각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기하학을 토대로 생각을 하면 이게 정육면체라면 이 네 개의 대각선이 한 점에서 딱 교점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이 정육면체의 뭐가 될 거다? 무게중심이 될 텐데 그 무게중심에 공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바디 센터드 큐빅입니다. 자, 여전히 이 공 하나의 반지름은 R입니다. 공 하나의 반지름 R인데 이제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짜잔 요 3D 대각선 길이가 이 경우 4R입니다. 무슨 말이냐? 얘를 중심으로 얘하고 얘가 딱 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반지름에서 여기 대각선에 반지름이 4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경우 채우기 비율이 얼마일까요? 걷다가 4를 채우기 아니 배수가 얼마일까요? 베이스요? 배수는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왜냐? 얘를 중심으로 얘랑 접하죠. 얘랑도 접하고 이거랑도 접하고 이렇게도 접하고 이렇게도 접하고 이렇게도 접하고 이렇게도 접하고 이렇게도 접하고. 그래서 총 8개가 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배수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우기 비율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에는 유닛 셀에 공이 몇 개 포함되느냐? 8분의 1짜리 8개인 건 그대로고 무게중심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럼 총 몇 개? 2개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닛셀 부피에 대한 채워진 구의 부피, 즉 부피 밀도를 계산을 하면 3분의 4 파이 r 제곱 몇 개 들어간다고요? 2개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리고 유닛셀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R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그건 모르죠. 알걸요? A. 에? 그거 중학교 때 배웠을걸요? 저 그런 거 암기 안 해서. 그런 걸 암기해야 돼. 그런 거 암기 안 해서. 암기를 해야 계산이 빨라져요. 그건 진짜 맞는 거. 네. 이거 외우지 않으면 모든 지식은 똥이에요. 외우지 않은 지식은 똥이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기 A. 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이런 사실들 외워야 돼요. 제가 진짜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거 예. 루트 3 A 루트 3 음. 4R A는 루트 3분의 4R. 그렇지.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r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이거를 자 봐요. 이렇게 얘가 지금 큐빅이잖아요. 큐빅이면 이걸 1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2. 이거는 2차원 대각선이죠. 3차원 대각선은 루트 3. 1대 루트 3, 1대 루트 2. 이렇게 된다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 대각선 길이를 알고 있으면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계산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알아야 돼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학 점수가 안 나오는 요인에 대해서 반드시 화학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이 문제요. 수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뭐냐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식? 그러니까 암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암기가 많이 돼 있을수록 계산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4r 루트 3이니까 여기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짜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말 알겠죠? 자 그러면 쟤를 계산해 주면 이 경우는 8분의 루트 3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8분의 루트 3 파이. 그러면 얘를 100%를 곱해서 대략 바꾸면 68%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빈 공간이 얼마냐? 나머지 32%는 뭐다? 진공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씌울게요. 네, 이거 다 그렸죠? 네. 준다. 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페이스 센터드 큐빅입니다. 자, 요것도 외우는 게 좋아요. 외우는 게 좋아요. 8분의 루트 3파이. 어디서? BCC에서. 알겠죠? 숫자로 바꾸면 대략 68%. 이걸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외워야 돼. 자, 페이스 센터드 큐빅 생긴 게 아까 그렸던 그림의 8배짜리 부피를 그리는 거예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케이. 아이고. 자, 그리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자, 이거 역시 아까 그렸던 그 큐빅입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인데 정육면체를 이렇게 칼질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는 8등분을 한 거죠. 자, 여기에 면심입방이라고 하면 공을 어디에 배치를 시키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다가 꼭지점에는 우선 아까 심플 큐빅처럼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근데 아까 심플 큐빅이나 BCC와는 다르게 그 다음 또 공이 어디에 배치가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모든 공들은 같은 공, 다른 공? 완벽하게 동일한 공. 그 완벽하게 동일한 공을 여기에 이 면의 중심에다가 공을 하나씩 더 배치합니다. 면의 중심에 이렇게 하나씩. 이게 바로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반지름 얼마라고요? 반지름은 R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꼭지점에 있는 건 몇 분의 몇씩 포함되고 8분의 1씩 포함되고 이렇게 면에 들어가 있는 건 얼마? 2분의 1씩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채우기 비율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유니셀 내 공 개수가 우선 어떻게 되느냐? 8분의 1짜리가 8개가 있을 거고요. 2분의 1짜리가 6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유니셀 내 공의 총 개수는 4개입니다. 이런 걸 싹 다 뭐 해야 된다? 외운다. 잘했어요. 자, 공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죠. 공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2차원 대각선 있죠. 2차원 대각선. 요 2차원 대각선 길이가 4R이에요. 2차원 대각선 길이가. 그럼 2차원 대각선 길이가 4R이라는 얘기는 얘가 뭐 하다는 얘기다? 같다. 접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변 길이는? 어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면 1 루트 2. 그렇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걸어걸 구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4R. 그렇지. 4R을 루트 2로 나누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채우기 비율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면 채워진 구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식이라고 했죠? 네. 그런 공이 지금 몇 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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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재 유니셀은 한 변의 길이가 4R 나누기 루트 2란 말이에요. 그럼 부피는 이 자리에다가 얘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R 약분이 되고 남는 건 6분의 루트 2 파이가 나옵니다. 그럼 루트 2에다가 1.414 얘는 3.114 넣고 쭉 계산을 하면 퍼센트로 바꾸면 대략 74%고요. 나머지 26%가 완전 진공일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외워 놓아야 할 것, 여기에 있는 74%.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공이
그렇죠. 근데 이 74% 6분의 루트 2 파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를 알아야 돼. 74%의 또 다른 의미요. 를 당연히 또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값은 네. 채우기 비율의 맥시멈 값입니다. 아. 기하학적으로 이거보다 더 빡빡하게 공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저게 최고의 비율입니다. 네. 왜일까요? 를 뒤에서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값이라는 사실도 외워야 합니다. 그렇죠? 네. 외우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최대값이냐는 증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나중에. 어쨌건 이 값이 최대값이라는 걸 꼭 외워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배인수 얼마? 배수는 제가 12개. 배수는 바로 12. 자, 요건 약간 배수가 뭐 살짝 헷갈릴 수도 있으나 기준을 예로 보죠. 네. 그럼 누가 접하고 있냐면 이렇게 접하고 있죠. 네. 이렇게도 접하고 있고 이렇게 우선 4개가 접하고 있죠. 네. 근데 이놈하고 요놈하고 접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게 얘가 얘하고도 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도 접하고 있고 요렇게도 접하고 이렇게도 접합니다. 네. 즉 아래층에 4개의 공이랑 또 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위쪽에도 유니셀이 또 붙어 있을 테니까 위에도 또 4개랑 또 접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배수가 12가 된다. 그래서 이게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요게 최대값이라는 거, 그다음 한변 길이를 어떻게 4R 나누기 루트 2로 표현한다는 것도 꾹꾹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됐죠? 그렇죠? 자, 그다음 어디로 가느냐? 교재 쭉 넘어가시면 319페이지. 거기 319페이지. 319페이지에 결정 구조의 이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네. 요거 해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내가 다 그린 거예요. 한글이요. 한 장 넘기면 그림들이 더 멋질 텐데 내가 다 그린 거예요. 한글로 다 그려져 이렇게. 신기하죠? 한글이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험 문제도 한글로 그림 그리시던데. 한글이 익숙한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툴이에요. 이게 대충 그냥 보고 그린 게 아니고요. 이 개체를 그린 다음에 좌표 설정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원들이 많잖아요. 원하고 원들은 전부 다 100% 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의 오차가 잘 안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좌표로 이게 개체를 옮겨서 이렇게 따닥따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긴 거나 정확하게 접해요. 신기하죠? 자, 그다음 여기 지운다. 지우자. 아이고. 그다음 결정 구조는 이해. 자, 거기에 2.1 자, 요거를 이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책들에는 이게 이제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클로즈 패킹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책마다 더 클로지스트 패킹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생략을 해도 이 의미는 살아있기 때문에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쓰는 표현을 영어에서 초상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클로즈의 뜻은 뭐예요? 가까이 붙어 있는. 그래서 클로즈 패킹은 뭔가 가깝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는 걸 우리말로는
집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해적왕 루피가 쓰고 다니는 모자는? 네? 해적왕 루피가 쓰고 다니는 모자. 저 원피스랑 어. 아 진짜로요? 그리고 캐릭터는 알 거 아니야,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 반바지 입고 조끼 입고 다니네. 그 루돌프요. 아니야. 걔는 사슴이고. 아니 사실이었는데. 아니 루돌프처럼. 아 그래요? 아 루돌프는 실제 동물이 아닌가? 아니, 거기도 사슴 하나 나와요. 사슴. 사슴 캐릭터 하나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이름이 우소리. 아니 뭐가 있는데 네. 뭐가 나오는데 네. 그 주인공이 루피라는 애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걔가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일주일째. 아 그렇죠.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렇게 밀집 구조를 이제 클로즈 패킹을 줄여 쓴 말인데 역시나 얘도 줄임말을 많이 써요. CP, 사플레 CP라는 말을 쓸 건데 이 CP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1. 헥사고널 클로즈 패킹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헥사고널 클로즈 패킹. 자, 헥사고널 우리말로 뭘까요? 육각형. 오 맞습니다.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자 그런데 이 육각형을 옛날 일제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 육각형인데 이걸 일제시대 때 육각형을 육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육방. 육방. 네. 그래서 육각형이라고 하면 되는데 육방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부터. 육방. 그러면 클로즈 패킹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육방이. 밀집. 그래서 합쳐서 육방 밀집 구조라고 불러요. 근데 역시나 얘도 줄임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줄임말은 뭐? HCP.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우선 첫 번째 1.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림이 이제 그려야 될 텐데. 짜잔. 짜잔.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어떤 구가 있습니다. 구. 예. 뭐 원처럼 보이지만 구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아 위에서 보면. 그게 구가 있으면 뭐 이렇게 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걔를 또 다른 공을 지금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공을 1층에다가 쌓아 두었습니다. 1층에 공을 쫙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들과 공들 사이에도 짜잔 그 다음 공들을 또 이렇게 붙여 놓을 수 있겠죠. 자꾸 그릴수록 이게 삐뚤삐뚤한데. 몇 개나 그려야 돼요? 큰 원이 안 만나.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대충. 대충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예. 어차피 예쁜 그림은 교재 있잖아요. 아. 교재 있으니까 그걸 또 볼 거니까 그렇다고 안 그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려야지 계속 그리긴 해야 돼요. 교재는 있지만 계속 그려야 돼요. 왜냐면 그려야 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자꾸 그려야 외워집니다. 근데 원이 아닌데 그냥. 아니 뭐 대충 그냥 이거 애정을 갖고 보면 원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공을 짜작짜작 쌓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을 이렇게 1층에 쫙 넣었다는 얘기는 네. 널널하게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꽉 쌓아놓은 거예요? 꽉 쌓아. 그걸 영어로 클로즈 패킹이라고 한 거라 이런 말이죠. 네. 그럼 이렇게 쌓아놓은 건 당연히 고밀도겠어요? 저밀도겠어요? 고밀도. 고밀도고 그 밀도가 가장 큰 상태예요? 가장 밀도가 작은 상태예요? 가장 큰 상태. 가장 밀도가 큰 상태죠. 공을 이렇게 쌓았을 때 더 빡빡하게 쌓는 방법은 없죠? 네. 그럼 이때 쌓은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봐봐요. 이렇게 쌓은 게 74%.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그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음. 얘랑 얘랑 음. 다 똑같은데 왜 이름은 다르게 붙이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근데 얘도 CP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CPA. 아 그러면 나올 두 번째 친구가 저 친구. 예, CP예요. 그렇군. 예. 그래서 이것도 CP예요. 아, 근데 그 CP를 증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차근차근 볼 거예요. 왜 CP인지 이제 아까는 FCC를 배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처음 배웠던 FCC가 지금 배우는 CP의 한 종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층에 쫙 깔았죠. 그럼 1층 위에 2층을 쌓을 수 있죠. 그럼 1층 위에 2층을 쌓는데 이때 공 3개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릴 때 공을 여기에 쌓을 수도 있고 공을 여기에 쌓을 수도 있죠. 네. 자, 공 3개 놓고 하나를 여기 올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올릴 수도 있고 여기 올릴 수도 있죠. 맞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두 위치는 서로 양립 가능해요? 서로 배타적이에요? 네. 자, 이 두 위치는 네. 공을 동시에 쌓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걸 배타적이라고 한다고요? 배타적. 그래서 이 두 자리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서로 배타적. 경제 용어 중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말 있죠. 아, 몰라요? 제 경제를 못해서. 그래요? 왜 그 우리나라에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 어부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물고기 잡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바다니까 우리나라 어부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중국 배들이 와서 잡으면 일본 배들이 잡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쫓아내거든요. 그런 수역을 경제적 배타 수역이라고 해요. 우리만 되고 너는 안 돼. 그래서 배타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라는 말을 쓸 때 배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저 알파 베타 이거 베타인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위치 중 한 위치만 쌓이는 거니까 2층 공을 편의상 그냥 여기 쌓았다고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는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안 채워집니다. 2층에 쌓일 공 자체의 크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때 그리는 모든 공들은 다 똑같은 공입니다. 다 똑같은 공을 쌓는 방식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왜 노란색으로 썼느냐? 얘를 2층. 2층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노란색으로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공을 채우면 여기는 안 채워지니까 네.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여기 채울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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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2층 공이 여기에 쌓이는구나 라는 것만 인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1층 공이건 2층 공이건 같기 때문에 사실 노란 공끼리도 뭐 하고 있겠어요? 접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쁘게 그리기가 어려워서 약간 떨어뜨려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1층 위에 2층을 저렇게 쌓았어요? 자, 그러면 1층 위에 2층을 쌓듯 2층 위에는 뭘 쌓을 수 있겠어요? 2층 위에는 3층을 쌓을 수 있겠죠? 쌓는 거니까 2층 위에는 3층을 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3층을 쌓는 방법 중 만약 3층을 여기 쌓았다 라고 첨부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공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채워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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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러니까 2층 세 개의 공 만들어내는 홈 위에 3층을 쌓는 거예요. 네. 자, 그냥 대충 그려봐요. 그죠? 그려봐요. 예쁜 그림은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확인하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파란색 공이 지금 3층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헥사고널 클로즈 패킹은 어떤 기하학적 특징을 갖냐면 우선 첫 번째 헥사고널 클로즈 패킹 여기다 제목을 하나 넣을까? 1. 쌓음 방식 소제목을 하나 넣읍시다. 자, 첫 번째 1. 1층과 3층의 x, y 좌표가 같습니다. 자, 저 말의 뜻을 아시겠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축을 지축이라고 할 때 1층하고 3층이 겹쳐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A, B, A, B, A, B 구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층에 쌓았어요. 그 다음 2층에 쌓을 거 아니야? 3층에 쌓는데 3층 쌓는 방법은 1층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A, B, A, B, A, B.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A, B, A, B란 말은 얘가 1층 방식, 그 다음 얘가 2층 방식, 그리고 다시 또 3층이 1층이랑 똑같은 쌓음 방식을 갖는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 의미로 ABAB 구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고체결정 구조는 항상 반복되는 단위인 뭐를 가정을 해요? 유니셀을, 단위세포를 가정하죠. 네. 이때 재밌게도 이 녀석은 세 번째 육각 기둥의 단위세포가 나타납니다. 육각 기둥의 단위세포가 나타납니다. 오! 그러면 육각 기둥의 단위세포, 그럼 어쩌자는 거냐? 자, 여기서 육각 기둥에 보자. 여기 들어있는 이런 개념들은 다 중간에서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전 세계 모든 책에서. 아,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재인 거예요? 네, 내 거라도. 이 안에는 뭐 수능 문제도 들어있고 피트도 들어있고 뭐 옥스토비 책 것도 있고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도 있고 뭐 휴이라는 사람의 책도 있고 휴일 할아버지요? 휴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이노게닉 케미스트리라는 전설의 책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도 들어있고 애킨스라는 사람의 책도 내용도 들어있고. 그러니까는 내가 공부한 모든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편하게.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잡아볼까? 얘를 잡아봐봐요. 봐요. 여기서 여기 무게중심을 연결하면 네.
이게 뭐라?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정육각형이잖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얘 연결된 게 정육각형이겠지. 그런데 이 정육각형을 어디서도 찾을 수 있냐면 당연히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엽, 이렇게 찾을 수 있지. 그러면 유니셀의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니셀의 중요한 특징은? 그 점선면을 공유하고. 그렇지. 그러면 이 유니셀하고 이 유니셀이 이 점과 선과 면을 공유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유니셀이 되고, 그다음 유니셀은 뭐 하면 똑같아지고? 평행 이동하면 똑같아지고. 그럼 이런 식의 육각형 모습을 계속 확장해서 따닥따닥따닥 붙여서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이 HCP의 유니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유니셀 모양을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보고 싶다. 그럼 입체적으로 그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우선 이 빨간 것 안에 3층 공의 패턴이 어떻게 돼? 3층 공의 패턴이 하나 파란 게 3층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3층에 있고 2층에는 노란 거지. 하나, 둘, 세 개. 요 노란 거가 있고 다시 1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공이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실은 육각 기둥이 유니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교재 325페이지를 보세요. 325페이지. 325페이지에 연습문제 6이 학교 기출이거든요. 찾았죠? 연습문제 6. 화학투 2020년. 거기에 그림 예쁘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육방 밀집 구조의 단위세포 구조가 보이죠? 그럼 육방 밀집 구조의 단위세포 구조에 자, 맨 3층에 공 7개 있는 거 보여요? 7개 있죠? 그 7개가 지금 요 7개라고요. 파란 거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알겠죠? 그 다음 2층에 공 3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2층에 공 3개는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잘려 있죠? 잘려 있는 게 요만큼 잘리는 거라고. 2층에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2층 공이 온전히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만큼 잘린다고. 잘리고 잘려서 공 3개가 2층에 배치돼 있다고. 그거 알겠어요? 그리고 1층에는 또 흰색 공이 3층 파란색 공이랑 똑같이 6개가 잘려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유니셀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입체 구조에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더 이상의 기하학적 이해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공간 지각 능력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육방 밀집 구조의 그 유니셀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럼 내가 이걸 3차원 공간 지각 능력으로 이걸 다시 구현할 수 있을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해하면 끝이에요. 이게 나중에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마음 편히 지금 보시면 되겠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육방 밀집의 유니셀이 육각 기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을 헥사고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 쓴 헥사고날의 말 뜻이 뭐냐면 바로 유니셀 형태를 앞에 써놓은 거예요.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육각형을 맨 앞에 쓰느냐? 유니셀 형태를 표기하고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알겠죠? 그래서 클로즈 패킹인데 유니셀이 육각형 모양이야 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 HCP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로컬 구조. 자, 아주 지역적인 어떤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누구를 토대로 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공. 자, 노란색이니까 몇 층에 있는 거예요? 2층. 2층에 있는 거죠? 자, 걔만 한번 따로 떼서 그려볼게요. 근데 그게 또 내가 어디에 있는 걸 그릴 거냐면 교재에 다 그림이 사실 있어요. 다 있어. 저기 320페이지에 그림 11. 320페이지 그림 11. 211. 찾아서 320페이지 그림 11. 요걸 그릴 거예요, 요걸.
요걸.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가 이거 뭐냐면 나중에 예쁜 그림을 보고 싶다면 요걸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래. 여기까지는 잘 그렸네? 좋아. 좋아. 짜잔. 그래서 이 빗금침공 요거 예. 얘를 떼서 주변에 6개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딱 떼서 그린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6개 공 밑에 이 빗금침공 밑에 1층에 몇 개가 있어요? 1층에. 1층에 몇 개가 있어요? 3개. 3개가 있죠. 그 1층 3개를 여기다가 짜잔. 예쁘지가 않잖아. 예쁘지가. 자, 됐고. 짠. 그래서 흰색으로 그린 게 이게 지금 1층이에요. 약간 입체감이 느껴지죠? 예. 이거 뭐냐면 내가 점선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 여기 딱 내가 띄어 그려놨잖아. 아. 이렇게 입체감을 느끼게 내가 최대한 그린 거라 보면 느낌이 좀 올 거야. 그래서 1층에 3개의 공이 깔려 있고, 네. 그 다음에 2층에 6개의 공이 있고, 그리고 3층의 공은 1층이랑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층이랑 공이 똑같게. 왜 빗금은 아니고? 내가 빗금을 썼지. 그래서 3층은 1층이랑 똑같게 해서 3층을 채워 놓았습니다. 됐죠? 네. 거기에 2층에 요 공이 지금 요 중간에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꼭 기억할 건 요를 중심으로 1층에 3개의 공, 그 다음에 2층에 6개, 그 다음 다시 또 3층에 3개가 기하학적으로 접해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접해 있다는 얘기는 배수가 얼마? 배수가 얼마?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2개. 12. 그래서 저 HCP에서 어떤 공을 중심으로 한 주변 공은 총 12개가 접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베이스가 같으면 체온율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공의 종류만 같으면요. 공의 공의 종류만 같으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자, 물론 순물질에서, 혼합물에서는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물질, 토던소 물질에서는 뭐냐면 이게 호돈소 물질에서는 HCP냐 CCP냐가 정해지면 체온비율은 다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1층과 3층의 배열 방식이 같다라는 것도 알겠죠? 네. 1층에 공 3개가 깔려 있는 거하고 3층에 공 3개가 깔려 있는 게 방식이 같다. 됐죠? 네. 이 논리를 크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됐죠? 다다다. 자, 고다음. 자, 다 썼죠? 자, 이거 지웁니다. 지운다. 그 다음, 이거 아깝다. 지워야지. 어쩔 수 없지. 지워.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이 큐빅입니다. 큐빅. 자, 큐빅을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육각?
정육면체를 일제시대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입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입방. 그래서 왜 입방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입방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큐빅 클로즈 패킹의 큐빅의 뜻은 정육면체고 입방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꺼번에 붙였으면 입방 밀집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클로즈 패킹을 밀집 이렇게 번역한다며요. 그래서 이 이름은 입방 밀집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돼 있고, 역시나 줄임말은 뭐라고? CCP로 줄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쌓인 거냐? 자, 신공은 1층이라고 했죠. 자, 그다음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빡세다. 자, 하나만 더. 아니 그릴수록 못생겨지네요. 됐어. 자, 흰 공이 몇 층? 신고 1층. 1층. 자, 그다음 2층의 공을 역시나 1층에 깔려 있는 3개의 공 보이죠? 3개의 공 위에다가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쌓는 공의 위치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디하고 어디가 배타적이에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배타적이라서 여기 쌓는 순간 여길 못 쌓아요. 그럼 여기 하나 쌓는 순간 그 다음 위치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2층의 공을 또 쌓습니다. 쌓자 계속 쌓자. 오케이. 그래서 노랗게 쌓은 게 지금 2층. 그러면 2층 위에 또 몇 층을 쌓을 수 있어요? 3층을 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2층에 공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럼 하나, 둘, 셋 위에 여기 이렇게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아니라 요 세 개 위에도 쌓을 수 있죠. 그럼 역시나 이 위치하고 이 위치의 특징도 서로 배타적이다. 이 경우는 여기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쌓는 순간 이 자리는 쌓는다 못 쌓는다? 못 쌓죠. 그럼 여기를 쌓아 버리면 그 다음 위치도 바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 오, 좋아. 그거 다 했어. 어우, 귀찮아. 오케이. 좋아. 됐죠? 자, 그럼 이런 싸움 방식에서는 첫 번째, 1층과 3층의 XY 좌표가 같아요, 달라요? A, B, C 달라요. 바로 좌표요? 아니죠. 예를 들면 파란 게 3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흰 공하고 파란 공이 겹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XY 좌표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ABC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3층이 1층하고 달라서 새로운 C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HCP는 AB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쟤는 B 다음에 중간에 C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ABC 이런 식으로 계속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큐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단위세포 모양이 뭐겠어요? 그렇지. 얘는 정육면체 모양의 단위세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맨 앞에 쓰여 있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유니셀 구조를 앞에 써 놓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렇게 ABC로 쌓으면 유니셀이 큐빅이 돼요. 그러면 그 큐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그리고 이런 쌓음 방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유한계 공의 쌓음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무한계 공의 쌓음 방식이에요. 무한계 공의 쌓음 방식이죠. 얘를 중심으로 X축, Y축, Z축으로 이런 공들이 무한히 쌓여 있을 때 그 무한히 쌓여 있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톱 잡아요. 톱 잡은 다음에 얘를 45도 틀어요. 다시 앞으로 45도 돌려요. 그러면 정육면체가 나와요. 자, 이 말은 이해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해요. 이게 웬만한 공간지각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유니셀이 정육면체라는 사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녀석의 유니셀이 정육면체인 건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증명이 당연히 되겠죠. 증명은 뒤에서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ABC로 쌓으면 유니셀이 정육면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려놨던 것처럼 얘를 중심으로 한 유니셀 한번 그려볼게요. 로컬 구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짜자자잔. 자, 노란 공은 2층. 자, 여기다가 1층의 공이 흰색 공으로다가 이렇게 깔려 있죠. 걔를 그래서 흰색으로 그린 게 1층. 그래서 지금 이 빗금층 공 밑에 3개의 공이 있고 그 위에 3층 공은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 보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지금 요래. 이게 3층. 그러면 이때 베이스 얼마? 12.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1층과 3층의 배열 방식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아까 HCP에서는 같았다. 그리고 특히나 이 CCP의 로컬 구조 있죠? CCP 로컬 구조.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림을 외워야 된다. 됐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음.